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울림입니다. 자, 오늘은 뭔가 좀 살면서 잘 안 풀릴 때 또는 어떤 좀 삶의 돌파구가 필요할 때 여러분께 힘이 될 어떤 방향 제시가 될 그럴 만한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그 책은 바로 청소력이라는 책입니다. 청소력, 청소하는 힘이라는 뜻이죠. 이 책을 쓴 사람은 마스다 미스히로라고 하는 일본 사람입니다. 이 책이 이야기하는 바는 뭐 간단합니다. 뭔가 삶에 활력이 필요하고 뭔가 변화가 필요할 때 어떤 대단한 것부터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지 말고 내 주변 환경, 내 방, 내 책상부터 먼저 살펴봐라. 그것부터, 그런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환경 정리부터, 정리정돈부터 시작해라. 그게 어떤 모든 변화의 시작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그 청울림 TV 방송으로 제가, 뭔가 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우리 자세부터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과 아주 일맥상통하는 그런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독서법 우리 방송으로 말씀드렸을 때 제가 이제 책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 표지, 앞면이나 뒷면에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보면 이 뒷면에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멘트를 뒷면에다 적어놨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당신이 살고 있는 방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방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말 듣고 좀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아마 여러분 방이 항상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분도 아마 계실 거고, 그렇지 않고 좀 나는 정리정돈을 잘 못해서 항상 좀 방이 지저분하게 이렇게 널려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방, 또 내 사무실, 내 책상, 이게 바로 나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에 너무나 동감합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흐트러진 방, 청소가 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생활을 계속하면 생리학적인 면에서도 심박수나 혈압이 증가하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목이나 어깨가 무거워지고 이유 없이 초조해지거나 금방 화를 내게 된다고 합니다. 당신의 마음 상태와 당신의 방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자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기운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깨끗한 방에는 점점 행복이 찾아옵니다. 더러운 방에는 불행이 연이어 찾아오게 됩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방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자, 이 짧은 문구가 이 책 한 권을 이제 그대로 다 드러내는 말입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방, 당신의 환경이 당신 자신이다. 그러니 당신의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해라. 이제 이런 말인 거죠. 자, 중요한 좋은 대목들을 제가 좀 발췌해서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나온 챕터가 첫 번째 챕터, 두 번째 챕터가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요.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인생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방은 깨끗합니까? 아까 했던 말하고 이제 같은 의미인 거죠. 당신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인생까지도 당신의 방이 나타내고 있다. 매일 식사를 하는 식탁 위에 많은 것들이 널려 있지는 않나요? 식기를 치운 부엌 주변은 어떤가요? 전자레인지 속의 회전판은 음식물로 더럽혀진 채로 있지는 않나요? 세면기의 거울은 치약 거품이 튀어서 들러붙어 있지는 않나요?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욕탕은 곰팡이로 가득하지는 않나요? TV 위나 책장은 먼지를 덮어쓰고 있지는 않나요? 화장실은 어떤가요? 현관은 어떤가요? 결혼하신 분은 자신의 영역 내, 예를 들면 PC 주변이나 책장 등을 살펴보세요. 그것이 당신 자신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좀 찔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굉장히 본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그저 뭐 청소가 잘 됐냐 안 됐냐, 나는 뭐 정리정돈을 잘하냐 못하냐,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부터 계속하는 이 이야기, 당신의 지금 방, 환경이 그대로 당신을 드러낸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뭔가를 잘하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를 못하고 있거나, 당신의 삶이 잘 풀리고 있거나 잘 풀리지 않거나, 이런 주변의 정리정돈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지금 맞닿아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 겁니다. 결국 이제 어떤 기운,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챕터는요, 이 더러운 방, 정리가 되지 않은 방에서는 나쁜 기운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 예가 나오는데, 방안이 뒤죽박죽 지저분한 집은 어머니가 아이들의 교육에 이상할 정도로 집착하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방안이 뒤죽박죽 이렇게 좀 더러운 집은 부부 사이도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더라. 이게 이제 이 정리 컨설턴트인 이제 이분이 많이 이제 보아왔던 그런 모습이고요. 방이 더러운 사람은 불행한 느낌이 강하고, 방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감이 강하더라. 나아가서 방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감이 배로 증가되고, 방이 더러운 사람은 불행한 일이 더욱 증폭되더라. 모든 게 유유상종이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좀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려면 잘 버려야 한다. 버릴 것을 잘 버려야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요즘에 많이 좀 이야기하는 그 미니멀 라이프하고도 이제 좀 같은 의미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버리는 시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현재에서 잘 버려야 되고, 또 과거의 걸 잘 버려야 되고, 또 미래의 것을 잘 버려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현재는 현재 매일매일 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것들을 잘 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음에 나쁜 영향을 주는 모든 것을 버립시다. 예를 들어 가십거리로 가득 찬 저속한 잡지, 극악한 공포, 성인 비디오,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 그렇죠.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 좀 잘못된 습관을 우리가 갖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일종의 어떤 중독 같은 것이죠. 그렇죠. 어떤 나쁜 어떤 이런 담배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제 어떤 약물 중독 같은 거, 이제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는 게임 이런 중독, 또 이 스마트폰 중독, 이런 것도 아마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것들, 그냥 거기에 중독돼서 하고는 있는데 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생산적이지 못하고 후회밖에 남지 않는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빨리 갖다 버려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일상의 무기력을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원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주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깊은 생각들을 갖다 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주로 얘기하는 거는 과거의 영광을 갖다 버리라고 합니다. 먼지에 쌓여있는 트로피가 그 상징적인 예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당신이 트로피이고 현재의 당신은 먼지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재미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자기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못 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느냐. 근데 이거는 현재가 아니다. 왜 과거를 먹고 살려고 하느냐. 현재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과거에서 살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제 과거의 영광도 갖다 버리되, 어떤 과거에 좀 잘못했던 것들, 그런 후회되는 것들, 그래서 좀 용서되지 않고 잊혀지지 않는 것들, 저는 그런 것들도 빨리 갖다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내가 정말 뭔가를 잘못된 선택을 해서 좀 이제 아직까지도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좀 후회되는 그런 일들, 나의 행동, 내가 어떤 잘못했던 말, 내가 잘못했던 선택,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후회가 돼서 지금 뭐 5년,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내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아서 보내지 못하는 그런 과거의 생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그야말로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는 우리가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바꿀 수 없는 과거에 우리가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거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의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이 타인이 나한테 잘못한 것을 잊지 못해서 그것을 아직까지 마음속에 응어리로 계속 갖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그런 것들을 잊지 못해서 그런 걸 원한을 갖고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한테 이로울 것이 단 요만큼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좀 나에게 누군가가 잘못된 일을 하고 아무리 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해서 내 마음이 좋지 못하고 그게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았더라도 이제는 그것을 좀 떠나보내고 잊고 또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는 행위는 100% 이기적인 행위다,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라는 행위는요, 그 사람, 나한테 잘못된 행동을 한 그 사람한테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면 그 순간에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떤 나쁜 감정, 부정적인 감정에서 내가 해방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서 나는 이제 좋은 에너지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과거에 좀 나한테 잘못했던 사람들 빨리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를 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미래에 대한 이제 어떤 헛된 기대와 불안을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너무나 맞는 말이죠. 우리가 아직 오지도 않은 어떤 미래를 막연하게 기대하면서 언젠가 필요할지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그런 물건들도 집안에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쵸? 이거 언제 쓸지 몰라. 이것도 필요할지 몰라. 이거 언젠가는 아마 한 번은 하게 될 거야. 이러면서 우리 집안 구석구석에는 그 오지도 않을 언젠가 때문에 쌓여가는 그런 정말 잡동사니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물건도 그렇고요. 그 다음 우리 생각도 그렇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을 미래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 걱정 때문에 우리는 또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오지도 않은 또 그런 걱정거리의 대부분은 현실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제 통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불안, 두려움을 버리자, 그런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좋았어요. 이제 이런 좀 삶이 좀 잘 안 풀리고 탈출구를 찾을 수 없었는데, 이렇게 청소를 하는 행위만으로 뭔가 좀 삶의 어떤 변곡점을 만들어낸 그런 사람들의 이런 사례가 나오는데 이것도 아주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분 사례만 말씀을 드리면, 어떤 30세의 독신 남성이 있었는데, 이 대부업체로부터 한 5천만 원 정도의 이제 빚을 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원래 습성이 이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빚을 내서 계속 빚을 갚고 이 악순환이 계속돼서 이제는 더 이상 빚을 내기도 어려운 이제 막다른 골목에 이제 다다른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을 찾아왔는데, 이 청소력을 쓰신 이 저자, 이분이 이제 청소 컨설턴트인 거죠. 이분이 돈이 필요하다라고 찾아온 분한테 이분은 이제 돈 이상의 것을 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걸레를 빌려줬다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탈출하고 싶으면 어쨌든 일주일간 화장실을 반짝반짝하게 닦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저자의 경험상 금전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한테는요, 화장실 청소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금전 문제로 있었던 사람이 할 일도 없고 어이가 없었지만 할 일도 없고 시간이 남아돌았기 때문에 뭐 모르겠다.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 사람이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시키겠지 하고서 매일 걸레로 화장실을 번쩍번쩍 윤인하게 이제 닦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5일 정도를 계속 화장실을 닦다 보니까 어느 날 불현듯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이제 어렸을 적에 이제 일이 바빠서 집을 많이 비우셨던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이제 외롭다. 나는 왜 이렇게 좀 외롭게 혼자가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왜 혼자 이렇게 집에서 나와서 이렇게 혼자 살아왔고 또 혼자 살아온 삶을 왜 잘 살지 못했고 그렇게 좀 나태하게 저축 한 푼 하지 못하고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왔을까라는 그전에는 한 번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생각을 이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는 그런 거죠. 화장실 청소를 하다 보면 누구나 이제 그런 거를 느끼게 될 겁니다. 저도 경험이 있거든요. 뭐냐면 오랫동안 화장실을 방치해 두면 뭐 세면대도 그렇고 변기도 그렇고 화장실 뭐 바닥이나 벽도 그렇고 금방 이제 때가 이제 묻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런 때들이요. 사실 좀 주기적으로 좀 자주 닦아주면 별게 아닌데 이거를 또 계속 쌓아놓다 보면 이게 무시하지 못할 정도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이제 힘을 줘가지고 박박 닦다 보면 내가 왜 이런 것들을 제때제때 하지 못하고 이렇게 쌓아놨을까. 그리고 이런 아무것도 아닌 가장 쉬운 이런 화장실 청소조차 하지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그런 다른 중요한 일, 그런 일을 제대로 하려고 했을까라는 이런 아주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이런 삶의 태도와 관련된 그런 본질적인 물음에 직면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청소력의 저자가 얘기하는 이 청소가 갖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그런 철학적인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으로부터 며칠 후 그 여느 때처럼 화장실을 닦고 있는데 그 공간 전부가 빛나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마음속이 아주 또 뭔가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어떤 자신감, 충만한 생각으로 가득 찼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제 이 사람은 뭔가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다. 이런 걸 이제 느끼게 됐다. 뭐 이런 이제 의미겠죠. 그 뒤에 이제 취직도 다시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빚도 갚게 되고, 이제 돈 빌리는 습관도 고치고 조금씩 저축하는, 이제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 나갔더라. 그 시초가 청소였다. 저는 뭐 이게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당연히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이제 비슷한 좋은 사례들이 몇 가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119페이지에 있는 이 감사 얘기도 아주 좋았습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 이 감사일기 얘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가 갖고 있는 그 본질적인 힘과 감사하는 마음이 결합되면 아주 큰 시너지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뭔가를 이제 삶에서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청소를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청소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뭔가 지금 좀 관계가 좀 좋지 않은 분이라든지 아니면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잠깐 뭐 이렇게 소원하는 사이라든지 아니면 저 사람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바라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청소를 해라. 그리고 이왕이면 이 청소를 하면서 걸레질을 하거나 뭐 빗자루질을 하거나 청소기를 돌리거나 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서 하면 더 좋다라는 거죠. 예컨대 뭐 배우자에게는 언제나 뒤에서 받쳐줘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집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자녀에게는 너는
이 아버지의, 이 어머니의 자랑이다. 네가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존재만으로도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 이러면서 청소를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직장 상사에 대해서는 당신이 언제나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후배들에게는 너희들이 있어서 나에겐 정말 큰 도움이 된다. 네 덕분에 나도 너무나 행복하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이 감사함을 말로 표현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청소를 하다 보면 어느새 이 청소를 하는 우리 주변 환경이 반짝반짝 깨끗해지면서 내 삶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 주변 사람들에 대한 너무나 감사한 마음도 같이 들면서 이 내 주변의 삶이 좀 더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아주 행복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경험도 예전에 과거에 해봤었거든요. 뭔가 제가 좀 주변에 좀 관계가 좀 안 좋고, 부부싸움을 하고, 이러고 했을 때도 화장실 청소를 제가 직접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을 잘 넘기고, 이랬던 적도 있기 때문에, 전 이제 이러한, 이 청소하고 감사하는, 이런 거에 대한 효과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 이 저자가 쓴 이 청소력에 대한 이제 마지막 정리한 이야기를 읽어드리면서 이 청소력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운명을 대역전시키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신의 운명,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키고 싶다면 용기를 가지고 걸레를 손에 드세요. 그리고 눈앞에 있는 것을 한번 닦아보세요. 거기서부터 미래가 바뀝니다. 청소력을 계속해서 실천해 가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현재 커다란 고민의 늪에 빠져 있는 분에게도 반드시 길이 보일 것입니다. 운명은 반드시 호전되어집니다. 그런 당신이 있음으로 인해 주변도 활기차집니다. 무엇이든 시작할 의욕이 생기고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갖습니다. 점점 꿈이 이루어집니다. 점점 행복해집니다. 자, 이렇게 이 책 청소력은 끝맺고 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을 바꾸고 싶다면, 뭔가 어떤 변화를 모색하고 싶다면, 내 삶을 좀 더 발전시키고 싶고 개발하고 싶고 성장시키고 싶다면 어디 저 높은 곳, 저 멀리 있는 어딘가 대단한 일 이런 데서부터 절대 시작해서는 안 된다. 가장 작은 것부터 내가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거, 그리고 가장 가까운 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올바른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어떤 이 자세 바로 하는 것부터, 우리의 표정 하나 제대로 하는 것부터, 그리고 이 책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주변을 정리정돈하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내 책상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내 자리에 먼지를 털고,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저는 이것을 전적으로 믿고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뭔가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리고 뭔가 좀 돌파구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더더욱 먼 곳에서 어떤 변화의 실마리를 찾지 마시고 내 주변의 정리정돈부터 잘 하는 것부터 이 변화를 모색해 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우리에게 아주 좋은 변화의 힘을 주는 책 청소력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